안녕하세요. 강의 힐링 캠핑 TV를 운영하는 박찬무입니다. 오늘은 대추, 효능은 뛰어나지만 이런 음식과는 절대 함께 드시지 마세요. 독이 듭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대추 하면 약방의 감초라고 할 만큼 약을 지을 때나 또는 건강식을 챙길 때 없어서는 안 될 만큼 많이 활용되는 것이 바로 대추이지요. 어르신 여러분, 그럼 왜 그렇게 대추를 널리 사용할까요? 혹시 아시나요? 영상 제작자가 알기로는 대추는 여러 약물의 독성과 자극을 덜어주고 부작용을 중화시켜 주기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추는 모든 약재와 잘 어울리지요. 이런 이유에서 동의보감에서도 대추는 맛이 달고 독이 없으며 속을 편안하게 하고 오장을 보호한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중국 고서에는 오장을 보호하고 백약을 도와준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그럼 대추에는 어떤 효능들이 있길래 이처럼 다양하게 쓰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영상 제작자도 평소에 이 점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다음과 같은 뛰어난 효능이 있더군요. 대추에는 비타민과 사포닌, 타닌 성분이 풍부한 폴리페놀, 그리고 칼슘이나 포도당이나 베툴린산이나 알피툴산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C의 함량이 사과와 복숭아의 약 100배나 될 정도라고 하니 어르신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화를 방지해주고 고혈압이라든가 동맥경화 등 혈관 질환을 막아주는 데 효능이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알피툴산과 베툴린산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 여기저기에서 생겨 많은 질병을 유발하는 염증을 막아주고, 대추에 많이 함유된 항암물질인 베타카로틴과 대추 식이섬유는 암 발병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대추 식이섬유는 발암물질을 흡착, 배출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대추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호흡기 기능을 향상시켜 감기나 기침을 예방해주는 기능입니다. 만약 기관지가 좋지 않아 겨울철마다 기침이나 감기에 자주 걸리는 사람이라면 미리 대추를 달여서 드시는 것도 감기 예방 차원에서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영상 제작자는 생각합니다. 대추가 기침, 감기에 좋은 이유는 대추에 CAMP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우리 몸의 면역력을 향상시켜 주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대추 중요한 기능이 또 하나 있지요. 어르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불면증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이잖아요. 밤에 잠을 잘 설친다거나 신경이 예민하여 불안하거나 또는 우울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대추를 끓여 드시면 효험을 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대추 단맛에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진정작용을 하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밤에 잠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저녁에 대추 씨를 빼지 않고 대추 전체를 달여서 드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추 씨 안에 잠을 유발하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지요. 또 대추는 해독작용이 뛰어나 간 기능을 도와줍니다. 술이나 담배로 간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대추차를 우릴 때 각종 버섯과 함께 우려내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이 외에도 대추는 갱년기 증상이라든가 피부 미용이라든가 냉증 치료라든가 식욕을 높여주는 등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효능을 가진 대추도 함께 드시면 독이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어떤 음식들이 대추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지 알아보고, 이어서 대추와 잘 맞는 음식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사람들 간의 의견이 분분한 삼계탕 속 대추는 먹어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대추 보관법과 고르는 법 및 부작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추와 맞지 않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추와 맞지 않는 음식은 우유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우유가 대추와 맞지 않는 음식이라고 하니 예상외이지요. 대추는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비타민 C가 사과나 복숭아보다 100배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에도 비타민 C는 우유 100ml 속에 1 내지 2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이 두 음식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C가 대추와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 두 음식을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만약에 어르신들께서 대추와 우유를 함께 드시려면 대추를 드신 후 약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우유를 드시는 것이 좋다고 영상 제작자는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추와 맞지 않는 음식은 대파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어르신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대추는 뜨거운 성질이 있어 몸에 열을 나게 하잖아요. 그런데 대파도 역시 뜨거운 성질을 가진 음식이기 때문에 평소에 열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열이 더해지기 때문에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만약에 대파와 대추를 함께 드셔야 한다면 영상 제작자의 생각으로는 이들도 역시 2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대추와 맞지 않는 음식은 오이와 무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이와 무도 대추와 잘 맞지 않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무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유기화합물인 아스코르분산과 오이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 C를 파괴하는 효소인 아스코르비나제가 대추에 많이 함유된 비타민을 파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 제작자의 생각으로는 대추와 무와 오이를 함께 드실 경우가 생긴다면 역시 2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 대추와 맞지 않은 음식은 바닷게와 해물산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대추와 바닷게를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고 바닷게에는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드시게 되면 한증과 열증이 나타나는 한열증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추와 바닷게를 함께 먹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영상 제작자의 생각으로는 대추를 먹은 후 적어도 최소한으로 2시간 이후에 바닷게를 먹는 것이 좋고, 또는 바닷게를 먹은 후에도 2시간 이후에 대추를 먹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해산물도 대추와 함께 먹을 경우 허리와 배의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 같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대추와 맞지 않는 음식은 동물간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동물간에는 어떤 성분들이 풍부한지 아십니까? 영상 제작자가 알기로는 비타민 A 성분 외에도 좋은 단백질과 지방, 비타민 B, 철분, 구리인, 칼슘 등 빈혈 예방과 정력 증강에 좋은 무기질 등이 풍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 간에 함유되어 있는 철분과 구리 성분이
대추 속 비타민 C를 만나면 산화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두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대추와 함께 맞지 않는 음식은 건새우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건새우에는 칼슘을 비롯한 무기질, 비타민 B 복합체, 그리고 양지르 단백질과 라이신이나 메치오닌 등 필수 아미노산 등이 골고루 들어있어 강장식품으로 손꼽히는 음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건새우는 몸이 차가운 냉증이나 쉽게 피로해지는 사람이나 체력이 약한 사람이나 저혈압 환자나 식욕부진이 있는 사람에게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건새우와 대추를 함께 드실 경우에는 중독증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자는 그 어느 음식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곱 번째로 대추와 맞지 않은 음식은 뱅어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뱅어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식품으로 유명하잖아요. 어르신 여러분, 혹시 뱅어가 왜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음식인지 아십니까? 뱅어에 많이 함유된 칼슘 함량이 높기 때문이죠. 뱅어 100g에는 무려 982mg의 칼슘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는 칼슘의 왕이라는 멸치의 칼슘 함량보다 오히려 더 높고 하물며 우유보다는 무려 9배나 많은 함량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칼슘이 풍부한 뱅어를 대추와 함께 드시면 허리와 배의 통증을 유발한다고 하니 이 또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영상 제작자는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추와 함께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 7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러한 7가지 음식을 대추와 함께 드시지 말라고 영상 제작자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여러분, 앞에서 본 것처럼 대추와 궁합이 잘 맞지 않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대추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대추와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있는 음식을 알아볼까요? 대추와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있는 음식은 예를 들면 대추와 샐러리와 함께 드시면 고지혈증과 콜레스테롤을 낮추어 줍니다. 그리고 대추와 잣을 함께 드시면 피부색이 좋아지고 잉어와 대추는 보혈작용을 도와주고 손과 발의 부종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기자와 대추는 보혈작용을 하고요. 대추와 인삼은 기혈이 부족한 사람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추와 황기는 감기에 걸린 사람에게 좋다고 합니다. 이런 음식들과는 대추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제작자는 사실 여러 음식들을 골고루 먹는 것이 건강에 좋지만 서로 상극이 되는 음식들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어르신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삼계탕 속의 대추는 먹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먹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어르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 간의 의견이 매우 분분하지요. 사실 삼계탕 요리에 꼭 들어가는 것이 바로 대추와 인삼이지요. 대추는 여러 사람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장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삼계탕 안에 있는 인삼과 대추를 먹으면 몸에 좋지 않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어르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추와 인삼이 삼계탕의 독성을 빨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일까요?
이에 대하여 한 연구자는 삼계탕 속 대추가 독성을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삼계탕 국물이 대추 안에 들어갈 뿐이라고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들의 주장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지요. 삼계탕 안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독성이 있는 음식 재료를 넣었다면 이들의 주장이 맞겠지요. 하지만 삼계탕 안에는 대추가 빨아들일 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삼계탕 속의 대추와 인삼은 독을 빨아들여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은 잘못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 제작자는 우리가 보양식으로 삼계탕을 먹을 때 정말로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다고 봅니다. 어르신 여러분,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상 제작자는 바로 나트륨 섭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루 소금 섭취량은 세계 1위로 약 12g 나트륨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하루 권고량인 5g의 약 2.4배 수준에 이릅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 하루 소금 섭취 권고량은 2000mg인데 삼계탕 1인분에는 약 1300g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삼계탕에는 나트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삼계탕을 먹을 때 닭고기를 소금에 찍어 먹고 또 짜디짱 깍두기와 김치까지 함께 먹는다면 삼계탕 한 끼로도 나트륨 하루 섭취량을 훨씬 초과하게 되지요. 따라서 삼계탕을 먹을 때는 대추나 인삼은 맛있게 드시고 닭고기를 소금에 찍어 먹지 않는 것이 몸 보양을 위하여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영상 제작자는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추 보관법과 고르는 법, 그리고 대추차 끓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추 보관법입니다. 말리지 않는 대추는 되도록이면 냉장 보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냉장 보관할 때에는 가급적 3일에서 일주일 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말린 대추 경우는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 보관보다는 더 오래 보관이 가능하지만 이 또한 가능한 빨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식품이든 신선한 상태로 먹는 것이 좋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대추 고르는 법은 대추를 고르실 때에는 대추 껍질에 상처가 없고 윤기가 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추차 끓이는 법은 말린 대추를 잘 씻어 되도록이면 약한 불로 오랫동안 끓여줍니다. 대추를 끓이면 하얀 물질이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물질이 바로 대추 사포닌 성분입니다. 대추 사포닌 성분은 우리 건강에 좋은 물질이기 때문에 버리지 말고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대추 부작용 및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의 경우는 대추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추는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 몸에 열을 더해주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대추는 칼로리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체중이 많이 나가 고민하는 사람들은 과다 섭취는 지양해야 합니다. 또 대추는 당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 많이 드실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 과다 섭취할 경우 구토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추 효능은 뛰어나지만 이런 음식과는 절대 함께 드시지 마세요. 독이 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한 영상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